그 다음에 측량 방법 또는 경계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물론 도해 지적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적이고요. 수치 지적은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치 지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수치 지적은 우리가 정밀도를 요하죠, 그죠? 정밀도를 요하니까 그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 지적에서는 별도로 지적도라는 도면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적도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제명 오른쪽에 좌표라고 기재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도각선 맨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것이 기재가 되고, 또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그 도면에 기재가 된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측량 방법이 도해 지적은 평판 측량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치 지적은 경위의 측량 방법이라는 좀 더 정밀한 측량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적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라서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 그 지적 제도는 토지의 고조와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수평면상의 투영면만을 가상해서 지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 지적, 수평 지적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면적은 수평면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표면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등록 의무의 여부에 따라서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으로 나누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지적법의 기본 이념과 관련된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적 국정주의라는 것이 있죠. 이런 지적 국정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런 지적과 관련된 제도를 통일성 있고 획일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적 형식주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5대 기본 이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적 형식주의, 판례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에 일정한 사항이 등록되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상의 경계와 만약에 도면상의 경계가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도면상의 경계를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지적 공개주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공개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청이나 구청 가서 신청하시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발급, 열람. 그죠? 그 다음에 경계를 다시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 복원 측량도 이런 지적 공개주의의 한 형태고요. 또한 우리가 그 실제상의 경계와 만약에 도면상의 경계가 틀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적 형식주의에 의해서 도면상의 경계에 의하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죠. 우리가 어떤 지적 공무원의 기술적인 착오 등에 의해서 잘못 기재되었다든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상의 경계에 의한다라는 이러한 지적 공개주의의 내용요.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했다라 했죠. 그래서 좀 전에 그 2가지 방법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 등록주의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본 이념 중에 그래도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 이렇게 관련된 판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어의 정의요. 용어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1번 나와 있죠. 지적 측량이라는 거. 가장 먼저 나와 있으니까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의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토지를, 그죠?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그죠?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좌표 또는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그래서 등록, 복원,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그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이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그 개념과 관련돼서 쉽게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부 토지의 표시라는 그 용어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토지의 표시는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하나는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부분에는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이제 지목은 이제 토지의 주된 용도 내지 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해서 28가지 지목으로 법정해 놓은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뭐 주된 형상 뭐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 지문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경계는 여러분들 직선으로 경계점들을 이어놓은 선이죠. 그죠? 그래서 실선이 아니고 실제의 경계에 따른 선이 아니고 도면상의 그 직선을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른 부분은 각 토지 이동 사유인데, 그래서 그 10점 토지의 이동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이동이죠. 그래서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은 이 토지의 이동 사항에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합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갖고 꼭 기억을 같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축적 변경 일단 세 가지 요건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라 했죠. 그죠? 지적도에서만 축적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대를 했죠. 그죠?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은 일어난다라는 거. 일단 그 세 가지 요건. 여기서 일단 나온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토지에 우리가 등록 단위로서 필지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이 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일단 뭐 6가지라고 여기서 이제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즉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토지끼리, 아니면 안 돼 있는 토지는 미등기 토지끼리는 합병 한 필지로 성립할 수가 있지만,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한 필지로 성립할 수 없다. 이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등기법과 관련돼서 합병의 요건으로서도 같이 기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토지가 두 개, 이렇게 토지가 두 개 있는 것이, 그죠? 하나로 합해질 때를 예상하셔야지 이 지문들이 다 이해가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합병 한 필지로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가 양입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양입지의 요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도로, 국어, 유지 등의 협소한 토지로서 주된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를 우리가 양입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작용되는 원칙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죠? 그래서 다만 이러한 양입이 되는데, 이런 양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3가지. 그래서 그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그 다음에 이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종된 토지의 면적이 그 자체로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과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10% 330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331 이게 초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초과라는 개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330제곱미터라고 하면 우리 저기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옛날에 100평형, 약 100평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평이라는 그 도량형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제곱미터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초과라는 개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지만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어서 교재 페이지로는 한 48페이지가 될 텐데요. 그 토지의 등록사항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토지의 표시를 그 앞전에서 배웠죠. 그죠? 전 시간에.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뭐예요? 토지의 등록사항이죠. 그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단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으면 거기까지가, 그죠? 그 소재죠. 그죠? 지번 100번지. 요게 지번이기 때문에 일단 소재는 다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지번부터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기준이
어떠한 토지 이동 사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부터는 하셔야 되고, 순서로 나오겠죠?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그죠? 토지의 등록 사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은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와 관련된 등록 내용에서 살펴보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토지의 등록 사항과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로요, 지번요. 우리가 이 지번을 지번과 관련된 여러분들 그 번지수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번지수인데 그것을 이제 거꾸로 하면 지번이니까 같이 보셔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이 지번에는 단식 지번과요, 우리가 복식 지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단식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죠? 본번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 주소를 보시면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끝에 번이 만약에 뭐 100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으시다 이러면은 요것은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식 지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복식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본번과 그 다음에 부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집 주소가 만약에 100에 뒤에 이렇게 바 표시가 돼 있고 뭐 3번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죠. 본번이라고 하고 부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을 우리가 복식 지번. 여러분들 살고 계신 곳을 연상하시면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야대장상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본번이나 이런 본번 앞에, 그죠? 이런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게 되죠. 산자. 여기 뭐 또 임자를 붙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임자는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은 이렇게 토지 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즉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는 모든 토지는 그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